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중요한 정책 자료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세제 대출 풀고 이 매입 임대, 특히 이제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한 걸로 이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자료는 요걸 보시면 돼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요 날짜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22년 12월 21일 날짜입니다. 요 날짜 이후에 내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취득세 완화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급 적용해 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이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절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료 그리고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보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시려고 하면은 요 1번 거시경제 안전관리 7번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요게 맨 좌측 상단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정책을 통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중요한 내용들을 맨 위쪽에 놓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의도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발표가 됐어요. 뭐 조정 지역 기준으로 2주택이 사실은 이제는 1에서 3% 기본세율이 됐고요. 3주택 이상부터만 이제는 6%가 됐습니다. 상당수 많이 완화가 됐죠. 뒤에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요. 그 양도세 중과 배제가 23년 5월에 한시적으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요걸 다시 24년 5월까지 1년간 또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양도세 중과 자체는 이제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양매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기존에 이 단기 양도세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뭐 70%, 1년 이상은 뭐 60%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방세까지 하면 80%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세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상당수 수정이 됐습니다.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기본세율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지방에 미분양도 많아지고 분양권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출 규제도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규제 지역 내 내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LTV 상한을 30%까지 적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시세의 30%까지는 추가적인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은 건 조정 대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은 당연히 1에서 3%고요. 2주택이 1에서 3%가 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을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종부세도 막 중과가 됐었는데 이제 2주택까지는 종부세도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종부세 과표 기준도 이제 6억에서 인별 9억까지 상향이 됐으니까 공동명의면 18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똘똘한 2주택을 가져가기가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3주택부터는 6%, 그리고 법인도 완화가 됐습니다. 법인이거나 4주택 이상은 6%. 결국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은 6%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은 이제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안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 충분히 완화를 한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법안 통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규제 지역을 연초에 또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23년도 1분기 안에 추가적으로 서울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경기권의 규제 지역도 추가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강남 3구하고요. 그리고 용산 정도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2억까지만 나왔었는데 한도가요. 요걸 이제 폐지를 해버리게 되고 기존에 주택 구입 시에 받을 수 있는 동일한 LTV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요걸 기다리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이 안심전환대출하고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 한시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9억이 아파트, 중요한 건 이제 소득이 없더라도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분들이 특히 이제 소득이 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기에 매우 유리해졌다. 그래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나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대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도 한 4%대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뭐 시중의 금리가 거의 한 5에서 6%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낮기 때문에 요거를 기다렸다가 취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요 대출 관련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재건축 안전진단이죠. 재건축 안전진단이 종전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내가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2차 통과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 구조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50%에서 요번에 30%로 요렇게 내려갔다 보니까 사실 1차만 통과되면은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1차 통과했다가 2차 통과를 못했던 단지들이나 뭐 1차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다 호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지역들이 눈여겨 보이니까요. 수도권 내에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규제 지역을 풀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의 같이 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그리고 최근에 뭐 건설 경기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 자금 융통에 대한 언급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임대 사업자입니다.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했어요. 이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제 첫 번째는 지방세, 두 번째는 국세가 있겠죠. 이제 지방세는 취등록세겠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요 아파트가 신규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이렇게 차등을 해놨어요. 그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이하는 10년, 그 수도권 기준으로 9억 이하는 15년 등록을 해야 요 세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존에는 내가 한 채만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채가 임대사업자가 이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최소 2호 이상, 2채 이상 등록을 해야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발표가 됐죠. 그 조정 2주택까지는 1에서 3%니까 조정 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하기가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격도 사실 많이 조정이 된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조정이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괄 최고 6%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다시 1년 연장이 됐고요. 아마 내년 7월 이후에는 완전히 좀 폐지하려고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 다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하고요.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됐습니다. 이 미분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했죠.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9억 이하, 2호 이상입니다. 2호 이상. 기존에 1호만 되더라도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호 이상 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부세, 양도세 혜택도 역시 같이 부활이 됐습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이 LTV 30%까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건 이제 23년 상반기 안에는 남은 규제 지역도 역시 해제가 될 걸로 좀 보여져. 이미 이제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강남 3구하고 용산 등 요 핵심 지역들 몇 개만 놔두고 아마 다 풀릴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을 계속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3년 1분기 안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은 이 소득 제한이 없죠. 소득 제한이 없고 9억 이하 주택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니까 일부 금매들이 상당수 좀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은 조금 지금보다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부동산 이 규제에 대해서 다 완화해 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3년도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거래량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거래량을 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는 금매 위주로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걸 겁니다. 근데 금매가 하나 둘 거래가 되다 보면은 금매는 더 이상 없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전 시점에 특히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신호를 잘 보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요 핵심지 수도권 9억 이하 금매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는 거래량이 일부 좀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죠. 23년 1분기 안에 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기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고요. 그 23년 상반기 안에 금리가 아마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의 거래량보다는 상당 부분 좀 더 살아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몇 개월 좀 빠르게 좀 부동산을 좀 취득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고점 찍고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수준까지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게 되면은 사실 금매들은 다 소진이 돼가지고 다시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싶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상당수 많이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전 고점 대비 한 40% 가량 빠진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금매로 잡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23년도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 주택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